드라큘라 8화. 미나 하커가 루시 웨스털라에게 보낸 편지. 부다페스트 8월 24일. 사랑하는 루시에게 휘트비 역에서 헤어진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몹시 궁금해할 것 같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 헐까지는 무사히 도착했고 거기서 배를 타고 함부르크로 다시 기차를 타고 이곳에 왔어. 여정이 어땠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아. 그저 조나선에게 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간호를 해야 하니 최대한 잠을 자두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 그는 얼마나 여위고 창백하고 힘없어 보이던지. 그 눈빛에서 굳건한 결의가 사라져 있었고, 내가 내게 편지로 얘기했던 얼굴의 고요한 품위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는 그저 자신의 자네일 뿐이었고,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 적어도 그렇게 믿어달라고 했고, 나는 절대 다시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는 끔찍한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한데, 억지로 기억을 더듬다가 가여운 그의 정신이 더 상할까봐 두렵거든. 아가타 수녀님은 참 훌륭한 분이고 타고난 간호사야. 그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끔찍한 것들을 중얼거렸다고 말해줬어.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성호를 긋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 아픈 사람의 헛소리는 하느님의 비밀이며 간호사로서 그 말을 듣게 되었다면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지. 그분은 정말 다정하고 선한 영혼이야. 다음 날 내가 여전히 괴로워하는 걸 보시고 이 문제를 다시 꺼내셨어. 조나단이 한 말은 절대 전할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분이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당신, 곧 그분의 아내가 될 분으로서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분은 당신을 잊은 적도, 당신에 대한 도리를 잊은 적도 없어요. 그분이 두려워한 것은 어떤 필멸의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서운 것들이었답니다. 수녀님은 내가 조나단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을까봐 질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내가 조나단을 두고 질투라니. 그래도 루시, 고백하자면 다른 여자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가슴속에 기쁨의 전율이 흘렀어. 지금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 그가 깨어나고 있어. 그가 깨어나더니 코트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것이었어. 아가타 수녀님께 부탁했더니 그의 물건들을 다 가져다 주셨어. 그 중에 그의 수첩이 있는 걸 보고 보여달라고 하려다. 그의 고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조나선이 내 눈빛에서 그 마음을 읽은 모양이야. 그는 잠깐 혼자 있고 싶다며 나를 창가로 보냈어. 다시 부르길래 가보니 그는 수첩 위에 손을 얹고 아주 엄숙하게 말했어. 비렐미나. 그 이름으로 부른 건 청혼 이후 처음이었어. 그러니 그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알겠지.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부부 사이에는 비밀도 숨김도 없어야 한다고 믿어요.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게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려 하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미쳐버린 사람의 꿈인지도 알 수 없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뇌막염을 앓았는데 그건 곧 미쳤던 거잖아요. 비밀은 이 안에 있고 나는 그걸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 결혼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결혼하기로 했거든. 비렐미나, 나의 모름을 당신도 함께 모르는 채로 있어줄 수 있겠어요? 이 수첩을 받아요. 간직하세요. 읽고 싶으면 읽어도 좋아요. 하지만 내게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언젠가 그 쓸쓸했던 시간들로 잠든 채로든 깨어서든 제정신이든 미친 상태든 다시 돌아가야 할 엄숙한 의무가 생기지 않는 한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는 기진하여 뒤로 쓰러졌고 나는 수첩을 그의 베개 밑에 넣고 키스해줬어.
원장 수녀님께 여쭤봐서 오늘 오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수녀님이 오셔서 영국 선교 교회의 신부님을 모셔오셨다고 알려주셨어. 조나선이 깨어나는 대로 1시간 안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 루시, 그 시간이 오고 있어. 마음이 경건하면서도 더없이 행복해. 조나선은 1시간이 조금 지나 깨어났고 모든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는 베개에 기대어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마침내 결혼 서약 내용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힘차고 또렷하게 했어. 나는 가슴이 너무 벅차서 그 짧은 말조차 목에 걸릴 것만 같았어. 수녀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셨어. 하느님, 나는 그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짊어진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책임도요. 결혼 선물 얘기를 해야겠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나를 남편과 단둘이 남겨두고 나가신 뒤 단둘이 남게 되자 나는 베개 밑에서 수첩을 꺼내 흰 종이로 싸고 내 목에 걸려있던 연한 파란 리본으로 묶고 매듭 위에 봉인용 밀랍으로 봉했어. 도장으로는 내 결혼 반지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수첩에 입을 맞추고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 이것을 이렇게 간직하겠노라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눈에 보이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그의 진정한 유익이나 중대한 의무가 아니고서는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그러자 그가 내 손을 잡았어. 오, 부시, 아내의 손을 처음 잡은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줬어. 필요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과거를 다시 겪어도 좋겠다고. 가여운 사람, 과거의 일부라고 하려 했겠지만 아직 시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서 한동안은 달뿐만 아니라 연도도 헷갈릴 것 같아서 놀라지 않으려 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 오직 이 말뿐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내 삶과 내 신뢰뿐이고 거기에 남은 모든 날의 사랑과 헌신을 담겠다고. 그리고 루시, 그가 가여운 여린 손으로 나를 끌어안고 키스했을 때 그것은 우리 사이에 아주 엄숙한 서약 같았어. 루시, 이 모든 걸 왜 너에게 쓰는지 알아? 나에게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지만 너도 오래도록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가 학교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할 때 내 곁에서 친구가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었던 건 내게 특별한 특권이었어. 이제 행복한 아내의 눈으로 의무가 나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보여주고 싶어. 내 결혼 생활에서도 나처럼 행복할 수 있도록. 루시,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 삶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를. 햇살 가득한 긴 하루, 거친 바람도 없고 의무를 저버리는 일도 불신도 없는 삶을.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나처럼 언제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 잘 있어. 이 편지는 바로 붙일게. 곧 또 편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만 줄여야겠어. 조나단이 깨어나고 있거든. 남편을 돌봐야 하니까. 영원한 사랑을 담아. 미나 하커 보냄. 루시 웨스털라가 미나 하커에게 보낸 편지. 휘트비 8월 30일. 사랑하는 미나에게 넘치는 사랑과 수백만 번의 키스를 보내며 부디 어서 남편과 함께 너희 집에 자리 잡기를 바랄게. 이곳에 잠시라도 머물러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맑은 공기가 조나선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텐데 나도 그 덕분에 기운을 완전히 되찾았거든. 요즘 나는 가마우지처럼 입맛이 왕성하고 활기차고 잠도 잘 자. 기뻐할 소식도 있어. 몽유병이 완전히 나았어. 한 번 잠자리에 들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침대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아서는 내가 살이 찐다고 해. 참, 아서 얘기를 깜빡했네. 아서가 여기 와 있어. 함께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승마도 하고 보트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낚시도 해. 그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아서는 자기도 더 사랑하게 됐다고 하지만
처음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아서 믿기가 어렵네. 저기에서 아서가 부르고 있어. 이만 줄일게. 사랑을 담아. 루시로부터. 추신 어머니도 사랑을 전하셔. 가엾은 분이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 추추신 우리 결혼식은 9월 28일로 정했어. 스워드 박사의 일기 8월 20일 램필드의 사례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 그는 이제 격정이 가라앉는 시간이 생겼다. 발작이 있고 나서 첫 주 동안은 쉴 새 없이 난폭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달이 뜨자마자 조용해지더니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기다릴 수 있어. 이제 기다릴 수 있다고. 담당 직원이 알려와서 바로 달려가 보았다. 그는 여전히 구속복을 입고 격리실에 있었지만 얼굴에 충혈이 가시고 눈빛에 예전에 간청하는 듯 거의 비굴한 듯한 부드러움이 돌아와 있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여 구속복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망설였지만 결국 별 이의 없이 따랐다. 이 가여운 광인도 그들의 불신을 알아챌 만큼 유머 감각이 남아 있었는지 그들을 곁눈질하며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 제가 선생님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선생님을 해치다니, 멍청한 것들. 이 가여운 광인의 마음속에서조차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됐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그와 내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가 내게서 얻을 것이 있어서 내가 무사해야 하는 것인가?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오늘 밤은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는다. 새끼 고양이는커녕 다 자란 고양이를 줘도 꿈쩍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고양이 같은 건 이제 관심 없어요. 생각해야 할 게 더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잠시 후 자리를 떴다. 직원 말로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그 후부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해 결국 격렬한 발작을 일으킨 끝에 실신하듯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사흘밤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낮에는 격렬하고 달이 뜰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는 조용하다. 그 원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 밤은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의 머리를 한번 역이용해보자. 전에는 우리 도움 없이 탈출했으니 오늘 밤은 우리가 도와서 탈출하게 해주자. 기회를 주되 필요하다면 뒤쫓을 수 있게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자. 8월 23일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 뒤질에 일리는 인생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다. 새 장문을 열어줘도 새는 날아가려 하지 않았다.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이 모두 허사가 됐다. 어쨌든 한 가지는 확인했다. 조용한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된다는 것. 앞으로는 매일 몇 시간씩 구속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야간 당직 직원에게는 환자가 조용해지면 해뜨기 1시간 전까지만 격리실에 가둬두라고 지시해두었다. 정신이 혜택을 누릴 수 없더라도 가여운 그의 몸은 그 여유를 즐길 수 있을 테니. 이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연락이 왔다. 환자가 또 탈출했다. 잠시 후 또 밤에 소동이 있었다. 램필드는 교묘하게도 직원이 점검차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를 밀치고 폭도를 내달렸다. 직원들에게 뒤쫓으라고 지시했다. 또 그 폐가 부지로 들어가 허름한 예배당 문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날뛰었고 직원들이 제때 붙잡지 않았다면 나를 해치려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붙들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더욱 몸부림치더니 그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봤지만 달빛 어린 하늘에서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큰 박쥐 한 마리가 소리도 없이 유령처럼 서쪽을 향해 날아가는 것뿐이었다. 박쥐는 보통 이리저리 빙빙 돌며 날지만 이 박쥐는 목적지를 알고 있는 듯
혹은 어떤 의지가 있는 듯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환자는 점점 차분해지더니 이렇게 말했다. 묵지 않아도 돼요. 얌전히 갈게요. 순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평온함 속에 무언가 불길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 밤 일을 잊지 말아야겠다. 루시 웨스털라의 일기. 힐링엄 8월 24일. 미나를 본받아 나도 일기를 써야겠어. 그러면 다시 만났을 때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미나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불행한 기분이거든. 어젯밤에 또 꿈을 꾼 것 같아. 휘트비에 있을 때처럼. 공기가 바뀐 탓인지 아니면 집에 돌아온 탓인지 모든 게 어둡고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그저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몸이 너무 약하고 지쳐 있어. 아서가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 내 얼굴을 보더니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나는 밝은 척할 기운조차 없었어. 오늘 밤은 어머니 방에서 자볼까? 핑계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겠어. 8월 25일. 또 힘든 밤이었어. 어머니는 내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 어머니도 몸이 썩 좋지 않으신 모양이고 아마 나를 걱정시킬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한동안은 버텼는데 12시를 알리는 종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어느새 졸고 있었던 거야. 창문에서 무언가 긁히거나 퍼덕이는 소리가 났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그 다음은 기억이 없으니 그때 잠들었나 봐. 또 나쁜 꿈을 꿨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얼굴이 섬뜩할 만큼 창백하고 목이 아파. 폐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숨을 아무리 들이쉬어도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거든. 아서가 오면 밝게 있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거든. 아서 호무드가 수어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 알베마를 호텔 8월 31일. 친애하는 잭에게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 루시가 아파. 특별한 병명이 있는 건 아닌데 얼굴이 너무 안 좋고 날마다 나빠지고 있어. 루시에게 이유를 물어봤지만 웨스털라 부인께는 차마 여쭤볼 수가 없었어. 지금 건강 상태에서 딸 걱정까지 끼쳐드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 사실 부인께서 나에게만 털어놓으셨는데 심장병이라 오래 사시기 어렵다고 하시더군. 루시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분명 내 사랑스러운 루시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고 루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자네에게 한번 봐달라고 하겠다고 루시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주저하더군. 왜 그런지 자네도 알겠지. 하지만 결국 동의했어. 자네에게 힘든 부탁인 거 알아. 하지만 루시를 위한 일이니 부탁하지 않을 수도 자네가 거절할 수도 없잖아. 내일 힐링엄으로 점심을 먹으러 와줘. 2시에. 웨스털라 부인이 눈치채지 않도록. 점심 식사 후에 루시가 자네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 거야. 나는 차 마실 시간에 맞춰 갈 테니 그때 함께 나가자고. 나는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자네가 루시를 보고 난 뒤 최대한 빨리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 꼭 와줘. 아서 호무드가 수어드 박사에게 보낸 전보. 9월 1일. 아버지 상태가 나빠져 호출을 받았음. 편지 쓰는 중. 오늘 밤 우편으로 링으로 편지 보내줘. 급하면 전보로. 수어드 박사가 와서 호무드에게 보낸 편지. 9월 2일. 친애하는 친구에게 웨스털라 양의 건강에 대해 내 소견을 바로 알려주고 싶어. 내가 보기에 기능적인 이상이나 내가 아는 범위의 질환은 없어.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상태가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달라져 있어서 걱정이 돼. 물론 친한 친구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의사로서 충분한 검진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결론은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내려보고 그 뒤에 내가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겠어. 루시는 겉으로는 밝고 명랑해 보였어. 웨스털라 부인도 자리에 계셨는데 몇 초 만에 루시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최대한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루시가 짐작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 우리는 셋이서 점심을 먹었고 모두 억지로라도 밝게 있으려 노력한 덕분에 어느 순간 진짜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 그 뒤 부인께서 낮잠을 자러 가시고 루시와 단둘이 남게 됐어. 우리는 루시의 작은 거실로 들어갔는데 하인들이 오가는 동안은 루시의 밝은 표정이 유지됐어.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가면이 벗겨졌어. 루시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손으로 눈을 가렸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바로 진찰을 시작했어. 루시는 참 상냥하게 말했어. 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의사에게 하는 말은 비밀이 지켜진다고 했더니 아서가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말에 금방 알아듣더라. 그리고는 한마디로 정리했어. 아서에게 뭐든 말씀해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서만 생각해요. 그러니 나는 자유롭게 다 말해도 되는 거야. 혈색이 좋지 않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빈혈 증상은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마침 우연히 혈액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 뻑뻑한 창문을 열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깨진 유리에 루시의 손이 살짝 베인 거야. 별것 아닌 상처였지만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어. 혈액 몇 방울을 채취해서 분석해봤더니 완전히 정상이었어. 오히려 건강한 상태라는 걸 보여줄 정도였어. 다른 신체 증상들도 특별히 걱정할 만한 건 없었어. 하지만 원인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 루시는 가끔 숨쉬기가 힘들고 잠이 너무 무겁고 나른하게 오며 무서운 꿈을 꾸는데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어릴 때 몽유병이 있었는데 휘트비에 있을 때 다시 나타나서 한 번은 밤에 밖으로 나가 이스트 클리프까지 걸어갔고 그때 머레이 양이 발견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요즘은 그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 나는 확신이 서질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어. 암스테르담의 옛 스승이자 친구인 반 헬싱 교수에게 편지를 쓴 거야. 그분은 불명확한 질환에 관해서라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여. 방문해달라고 부탁했어. 자네가 비용은 다 부담하겠다고 했으니 그분께 자네가 누구인지와 웨스털라 양과의 관계도 알려뒀어. 자네 뜻을 따른 것이고 나는 루시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기꺼이 할 거야. 반 헬싱은 개인적인 이유로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줄 사람이야. 어떤 이유로 오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해. 겉으로는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자신이 하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야. 철학자이자 형이상학자이고 당대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야.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강철 같은 신경, 냉정한 판단력, 굽히지 않는 결단력, 자기 절제력, 남을 이해하는 포용력,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한 그분의 고귀한 일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그 넓은 공감 능력만큼이나 폭넓은 시야를 가진 분이야. 내가 왜 그분을 이토록 신뢰하는지 알아줬으면 해서 이렇게 자세히 썼어.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부탁해뒀어. 내일 다시 웨스털라 양을 만날 거야.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자주 방문하면 부인이 눈치채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자네의 친구 존 수어드. 아브라함 반 헬싱 박사가 수어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 9월 2일. 친애하는 친구에게. 자네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출발하겠네. 다행히 지금 당장 떠나도 내가 맡은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도 어쩔 수 없었겠지. 친구가 소중한 일을 위해 도움을 청해오는데 달려가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자네 친구 아서에게 이 말을 전해줘. 언젠가 우리 친구가 실수로 칼을 떨어뜨렸을 때 자네가 그 상처에서 괴저 독을 신속하게 빨아낸 그 순간 자네가 그를 위해 한 일은 그의 막대한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힘쓰는 것 자체가 기쁨이야. 결국 이번에도 나는 자네를 위해 오는 것이라네. 그레이트 이스턴 호텔에 방을 잡아줘.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내일 너무 늦지 않게 그 젊은 여성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줘.
그날 밤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거든. 하지만 필요하다면 사흘 뒤에 다시 와서 더 머물겠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게. 친구 존 반헬싱. 수어드 박사가 와서 호무드에게 보낸 편지. 9월 3일. 친애하는 아트에게. 반헬싱이 왔다 갔어. 그와 함께 힐링홈으로 갔는데 루시가 미리 신경을 써준 덕분에 어머니께서 마침 외출 중이셔서 루시와 단둘이 있을 수 있었어. 반헬싱은 루시를 아주 꼼꼼하게 진찰했어. 나중에 나에게 소견을 알려주면 내가 자네에게 전달할게. 물론 내가 내내 함께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분이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셨네. 우리의 우정과 자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이 일을 맡겼는지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네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그 친구에게 전하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면 말해줘도 좋아. 농담이 아니야. 이건 농담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야.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지만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더 이상 캐묻기가 어려웠어. 이미 시내로 돌아와 암스테르담으로 떠나기 전에 차 한 잔을 하시는 중이었거든. 더 이상의 단서는 주시지 않았어. 아트, 화내지 마. 오히려 그분이 말씀을 아끼신다는 건 온 정신을 루시의 치료에 쏟고 계신다는 뜻이니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방문 이야기를 마치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기사를 쓰듯이 있는 그대로 써서 보내겠다고 했어. 그분은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고 런던의 매연이 자신이 여기서 학생으로 있을 때만큼 심하지는 않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 내일 소견서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보내주신다고 했어. 어쨌든 편지는 꼭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방문 얘기를 해볼게. 루시는 내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얼굴도 확실히 나아 보였어. 자네를 그토록 걱정시켰던 그 섬뜩한 기색도 많이 사라졌고 숨쉬기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 반 헬싱 교수께도 아주 상냥하게 대해줬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애썼는데 그 가여운 아가씨가 얼마나 힘겹게 그러고 있는지 다 보였어. 반 헬싱도 알아차린 것 같았어. 그분 특유의 짙은 눈썹 아래서 번뜩이는 그 눈빛을 내가 놓칠 리 없거든. 그러고는 교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자신이나 병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으시고 어찌나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대화를 이끄시던지 루시의 억지 명랑함이 어느새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슬쩍 아주 부드럽게 방문 목적으로 화제를 돌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랑스러운 아가씨,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도요. 기운이 없고 창백하다고들 하던데 그러면서 나를 향해 손가락을 튕기며 말씀하셨어. 다 쓸데없는 소리요. 당신과 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줄 거예요. 저 사람이 젊은 여성에 대해 뭘 알겠어요? 저 사람은 미친 환자들이나 돌보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거나 하면 되죠.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고 거기서 오는 보람도 크지만요. 하지만 젊은 여성의 마음이라니. 저 사람은 아내도 딸도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같은 젊은이에게는 털어놓지 않고 나처럼 많은 슬픔과 그 원인을 알아온 노인에게 털어놓는 법이에요. 자, 그러니 저 사람은 정원에서 담배나 피우도록 내보내고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요. 나는 눈치를 채고 정원을 거닐었어. 잠시 후 교수님이 창문을 열고 나를 불러들이셨어. 표정은 심각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기능적인 원인은 없어. 자네 말이 맞아. 혈액 손실이 상당했어.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상태가 빈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혹시 내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려고 한혈을 보내달라고 했어. 한두 가지만 물어보면 돼. 뭐라고 할지는 이미 알지만 그래도 원인은 반드시 있어. 모든 일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는 법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겠어. 매일 전보를 보내주게.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오겠어. 이 병은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병이니까 그것이 흥미롭기도 하고 저 사랑스러운 아가씨도 흥미로워. 저 아가씨가 나도 마음에 드네.
자네 때문이 아니어도 병 때문이 아니어도 저 아가씨 때문에라도 오겠어. 그리고는 단둘이 있을 때도 그 이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이제 아트, 자네도 내가 아는 것은 다 알게 된 거야. 나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게. 자네 아버지께서 차도가 있으시길 바라. 자네가 소중한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는지 잘 알아.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자네 생각, 오라. 하지만 필요하다면 루시에게 바로 올 수 있도록 연락할게. 내게서 소식이 없는 한 너무 불안해하지 마. 수워드 박사의 일기 9월 4일. 식인 환자가 여전히 내 흥미를 놓아주질 않는다. 오늘 딱 한 번 발작이 있었는데 때가 좀 특이했다. 정오를 알리는 종이 치기 직전부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담당 직원이 증상을 알아채고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사람들이 달려와 간신히 제때 도착했는데 정오가 되자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붙잡기 힘들 만큼 격렬하게 날뛰었다. 그러다 5분쯤 지나자 점점 잠잠해지더니 결국 일종의 깊은 우울 상태에 빠져들었고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발작 중에 지른 비명이 정말 섬뜩했다고 직원이 전했다. 나는 그 소리에 놀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 꽤 멀리 있었던 나조차 그 소리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으니 다른 환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금은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환자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음울하고 침울한 뭔가를 간직한 듯한 눈빛으로 멍하니 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잠시 후 환자에게 또 변화가 생겼다. 오후 5시에 들여다보니 예전처럼 밝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파리를 잡아 먹으면서 문 가장자리 패딩 사이 홈의 손톱으로 자국을 내어 잡은 마리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다가와서 아까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몹시 비굴하게 굽실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수첩도 다시 달라고 부탁했다. 들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줬다. 이제 그는 창문을 열어놓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창틀에 설탕을 뿌려놓고 파리를 잔뜩 모으고 있다. 지금은 잡아먹지 않고 예전처럼 상자에 담고 있으며 벌써 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거미를 찾고 있다. 며칠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끌어내려 해봤다. 그의 생각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얻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는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잠깐 몹시 슬픈 표정을 짓더니 마치 나에게가 아니라 혼잣말을 하듯 먼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그러다 갑자기 단호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더니 말했다. 선생님, 정말 잘해주시는 김에 설탕을 조금 더 주실 수 없을까요? 몸에 좋을 것 같아서요. 파리는요? 내가 물었다. 파리도 설탕을 좋아하고 저도 파리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므로 저도 설탕을 좋아하는 거죠. 미친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모르는 소리다. 설탕을 2배로 챙겨줬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기뻐했다.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변화가 생겼다. 웨스털라 양을 만나고 돌아온 참이었다. 상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 막 돌아와서 정문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방이 건물 이쪽에 있어서 아침보다 소리가 더 잘 들렸다. 런던 하늘을 물들인 놀라운 노을의 핏빛을 띤 빛과 먹빛 그림자, 더러운 구름 위에도 탁한 물 위에서처럼 피어나는 오묘한 색채들에서 눈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내 석조 건물과 그 안에 가득한 신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내 쓸쓸한 마음을 마주하는 것은 참으로 쓴 일이었다. 그의 방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창문으로 붉은 원반이 가라앉는 것을 함께 바라봤다. 해가 질수록 그의 격렬함도 잦아들었고 해가 완전히 지는 순간 그는 붙잡고 있던 직원들의 손을 빠져나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의 회복력이란 참으로 놀라워서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조용히 일어서더니 주위를 둘러봤다. 직원들에게 눈짓으로 놔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그는 곧장 창문으로 가더니 설탕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그리고 파리 상자를 꺼내 밖으로 다 쏟아버리고 상자도 던져버렸다.
창문을 닫고 건너가 침대에 걸터 앉았다. 너무 뜻밖의 행동이라 물어봤다. 이제 파리는 안 잡으실 건가요? 네, 그가 말했다. 그딴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정말 흥미롭기 그지없는 사례다. 그의 마음속을 또는 갑작스러운 격정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발작이 정오와 일몰 때 일어난 이유를 찾아낸다면 혹시 태양이 특정 시간대에 일부 사람들에게, 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하듯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두고 봐야겠다. 수어드가 런던에서 반 헬싱에게 보낸 전보 암스테르담 9월 4일 환자 오늘도 계속 호전 중 9월 5일 환자 상태 크게 호전 식욕 좋음 자연스럽게 수면 기분 양호 혈색 돌아오는 중 9월 6일 상태 급격히 악화 즉시 오시오 1시간도 지체 마시오 호무드에게 보낼 전보는 선생님을 뵌 후 보내겠음. 곧 다음 회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